네,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 수익률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들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매일매일 본방송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 바로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이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에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략들, 기법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들어와서 다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떤 부분들 특별히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한번 여시고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일은 바로 요 분이 담당하시죠. 바로 강태공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못 뵌 사이에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결혼하셨다고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뭐 능력 있으면 가야죠. 아, 세상에. 너무나 능력 있으신 우리 선생님이 또 이제 품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새신랑의 마음으로 시장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은데 선생님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으나 오늘 시장은 좀 그렇지 못했잖아요.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 낙폭이 좀 깊었는데 끝까지 좀 반등을 못 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뭐 사실상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뭐 힘들어할 부분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뭐 오히려 방금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사지 못했던 부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품 같은 경우도 내가 평소에 사지 못했다 비싸서 막 눈이감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할인한다 했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역시도 내가 평소에 사고자 했다면 사지 못했던 업종들 종목들로 인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분 좋게 생각해야지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늘 똑같은 패턴에 당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거를 뭐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이 마른 오징어도 그래요.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기는 나와요. 그 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물기조차도 짜내는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뭐 증시에 이런 하락이 나오는 게 PMI 지수에 따른 이런 뭐 하락 여파다,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이런 뭐 그 가능성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PMI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과거에도 지금보다 PMI 지수가 더 좋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에서 보면은 이 PMI 지수를 봤을 때 과거에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던 게 2020년도 12월 11월이야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보다는 이 PMI 지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예상치보다도 5개월 이상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실상의 이 구간 지금 방금 얘기하는 2022년도 11월 12월 이 구간도 어떻게 진행됐냐고 하면요. PMI 지수가 연속으로 5년 이상 하회를 했고요. 5년 이상이 아니죠. 5개월 이상 하회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코스피 증시와 동시에 함께 뭐 이런 이 경기 침체 사실 이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단 뭐 증시가 상방으로서 올라가주는 반사익이 나와줬다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자꾸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시를 밀어내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물론 이런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분명히 동일한 PMI 지수라든지 분명히 동일하게 5개월 이상 뭐 연속 하회를 했음에도 그 당시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도 미국 증시와 별개로 이제 미국의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종목 조사 같은 걸 했을 때도 의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의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재고량이 감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고량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제 그간 소비를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히나 의류 관련돼서 소비가 증진된다는 거는 오히려 이런 이 침체에서 좀 살아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빠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뭐 빠진다 하더라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 이게 월봉 차트예요. 60월봉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60월봉을 단 한 번도 깼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뭐 강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14,000포인트라든지 12,000포인트 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이상의 하락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한다? 만약에 이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는 건 이 거의 10년 전으로 2000년도 초로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2000년도 초로 회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스닥은 아싸리 뭐예요? 9배가 오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회귀 가능성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를 본다라고 하면 2010년도를 본다고 하면 지금 뭐 거의 구간입니다.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사실상 나스닥이 지금 9배가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피는 2배도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의 하락이 많이 나와봐야 2,000포인트 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정말 만약에 1,500포인트로 다시 과거 코로나 시전과 같이 회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저가에 여러분들이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저는 과감히 얘기하면요. 전 재산을 몰빵해도 괜찮지 않을까는 오히려 이 하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기분 좋게 주워 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언제까지 속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만 좀 속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 시장이고요. 과거에 당시에 이 코로나 여파 때도 그랬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기 직전까지 이 V자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밀었어요. 엄청나게 밀었고요. 늘 증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고 나서는 상승이 따라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태공 쌤은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저희한테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나 어제 엔비디아 쇼크 때문에 시장 많이 불안정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국내 시장 희망 없지 않으니까 금방 막 놓지 마시고 기회와 수익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같이 부진했던 시장 안에서도 특징주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어떤 종목부터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일단 오늘 사실상의 장 막판에 거의 다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첫 번째로는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 딜사이트 경제TV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한 게 이거를 제가 다른 프로에서 이 해당 방송 다른 프로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언제 소개시켜드렸느냐? 7월 18일 급등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7월 18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100% 정도 상승하는 추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매수하고 상승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만약에 그 당시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한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수익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아셔야겠죠. 이 오성첨단 소재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뛰어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하기 시작한다.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였는데 오성첨단 소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에 따른 대마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지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을 받는 구간이고요. 이 2,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이라 든지 탄력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익절가라든지 정리가 사실 저는 신규적으로 매수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익절가라든지 정리가를 잡고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제 이게 2017년도였죠.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힐러리 간의 이런 싸움이 그 대통령 선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더 밀린다라고 하면서 힐러리라는 인물을 가지고서 관련 수혜주들의 반사이익이 상한가 가고 그렇게 했던 이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투표 전날까지도 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힐러리가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이제 언론조사가 있었고요. 개표를 했더니 뭐가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개표 결과와 함께
힐러리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물, 힐러리라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반사회계 수혜주들이 죄다 한가를 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단 뭐 해리스 전 부통령에 대한 반사회계로서 상승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이 우리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맞다라 좀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과거의 저항 자리에서 맞고 죽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맞고 빠지고 저항을 맞고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차익을 진행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더 접근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수익을 보기에 사실 이거 뭐 지금 소개시켜드린 2배라는 게 뭐 적은 치수는 아닙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고 이런 2배, 3배 이상 올라갈 종목도 늘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늘 T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히든 종목을 매수해보면은 이미 올라간 종목 보내줄게요. 보내주시고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촬영하셔가지고 오늘 T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까지도 아마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로 첫 번째로는 오성 첨단 소재 말씀 주셨어요. 자, 요 종목 해리스 부통령 관련 정치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이죠. 지난달에 추천을 받아서 굉장히 또 많이 올라줬는데요. 오늘은 오후장에 좀 떨어지면서 2,03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신규 매수는 조금 말리는 바고요. 정치 테마주인 만큼 손절가 확실히 잡고 가시면서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는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성 첨단 소재부터 들어봤고요. 두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두 종목,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다음 종목 이제 핑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률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지금 8월 14일이죠. 8월 14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60% 정도 상승이 나와준 추세입니다.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핑거라는 종목 역시도 이 지금 상한가스쿨이 아닌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 딜사이트 경제TV의 다른 채널, 다른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쨌든 이 핑거라는 종목 자체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소개시켜드린 자리가 해당 구간이었습니다. 해당 구간에 소개시켜드렸고 오늘같이 시장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뭐하고 있다. 상한가와 오늘 사실 뭐 장중에 거의 28.67%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거의 상한가라 봐야겠죠. 그래서 거의 한 60% 정도의 상승 추세를 타줬기 때문에 이 핑거라는 종목 역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뭐 제 방송을 잘 시청했다라고 하는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핑거라는 종목이 왜 올랐냐예요. 핑거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토큰 증권 관련해서 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재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STO 관련돼 있는 이런 반사익 수혜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STO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이제 비트코인 섹터들이 움직일 때도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까 앞에 이제 뭐 오성 첨단 소재가 이 해리스 부통령의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정책 중 하나인 이 마리아나 이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반사익 수혜주라고 하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을 비트코인 국가로 만들겠다, 가상 자산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인물 중 하나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반사익 수혜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핑거라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하겠다고 하면 말리고 싶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사실 차트는 아직도 바닥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완전히 하방 추세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지금 10,000원의 저항을 좀 많이 맞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과거 이제 핑거라는 종목이 상장 당시 주가가 뭐 25,000에서 30,000원대, 40,000원대까지 갔던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0,000원이라는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 핑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해서 내가 좀 주워가고 싶다, 내가 모아가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이 핑거라는 종목은 이 갭이 떴어요. 보면 알겠지만 갭이 지금 발생했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일 늘 하는 얘기가 뭐다? 갭이 발생했으면요. 아래로 됐던 위로 됐던 이 갭을 매꾸로 한 번은 올라가든 빠진다. 그러니까 뭐 갭 상승했으면 당연히 갭을 매꾸로 하락을 하겠고요. 갭 하락을 했으면 갭을 매꾸로 상승을 하겠고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핑거 같은 경우 사실상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주는 타점을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핑거 말씀 주셨습니다. 토큰 관련주죠. 또 STO 관련주 요즘 또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홀로 굳건히 버텨줬던 테마주기도 합니다. 이 핑거가 전날에도 급등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17.95% 상승 마감을 해줬죠. 이 종목도 우리 선생님께서 저번에 추천을 또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아직도 차트 바닥으로 본다고 하시네요. 해당 테마주 최근에 이슈 굉장히 많은데 눈여겨보셨던 분들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들어보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종목은 어딜까요? 마지막 종목은 SG라는 종목이에요. SG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7월 5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 5일에 해당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217% 해당 구간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지금 자리에서도 뭐 수익 구간인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매매만 잘했다고 하면 4배 정도는 뭐 수익을 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SG라는 종목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 엮였죠. 예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지만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이런 거와 동일하게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끝난다 뭐 증시가 올라갔으니까 빠지니까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이 성과 악 이런 거라 좀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전쟁도 이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를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그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SG라는 종목이 반사익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굉장히 이 지속적인 전쟁이 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습이 결국엔 뭐다? 이 중재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11월 이후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더라나 휴전,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다? 종전을 코앞에 두고서 보다 이 협상을 했을 때 더 많은 영토를 서로가 어쨌든 차지를 해야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대한 덜 뺏겨야 되는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제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지 재건에 관련돼 있는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생기고 있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SG라는 종목이 어쨌든 반사익 수혜로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SG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하락 추세대를 돌파하고 나서 뭐 했다?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제 안착을 할까 말까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3,500원, 4,000원대도 보면 저항이죠. 그러니까 저항대를 한번 터치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조정을 심하게 준다라고 하면 2,000원까지도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금도 했지만 소개시켜드리고 217% 대략적으로 4배 정도 오른 종목을 굳이 신규 접근하시라 추천드리지는 않고 보유하신 분들만 2,000원대를 적립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SG 같은 종목을 뭐 매수하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SG 매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추천드리고 단기간에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뭘 준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섹터 반사익 전기차 수혜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10배 정도까지도 목표 가격입니다. 10배 정도까지도 목표 가격을 잡아볼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오늘 TV 방송 강의까지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과연 앞으로 10배나 오를 수 있는 2차 전지 대장주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지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100% 무료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세 번째 특징주는 SG였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미국에서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개입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당연히 주목을 받을 종목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올라서요. 신규 매수를 막 환영하지는 않는다고 하시고요. 보유하신 분들 2,000원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도 특징주 3가지 짚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과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쌀 한 톨도 남길 수 없는 밥 좋아합니다.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 쌀밥이 근본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또 쌀로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이천입니다. 이천쌀 유명한 거 아시죠? 혹시 아직 안 먹어보셨다면 한 번쯤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이 다릅니다. 이 두 분 저녁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저녁은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를 먹어야겠네요. 최고다. 자, 그럼 우선 저녁 먹기 앞서서 우리 선생님께 종목 상담을 받아볼 텐데요. 쌤, 이천에는 쌀 말고도 근본의 기업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죠. 제 종목인데요. 이 매수가 20만 원, 비중 20% 담은 상태고요. HBM의 대장주인 SK하이닉스 올 초부터 여름까지 진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25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15만 원이잖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겠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없이는 주가가 오를 수 없는 건지 고민입니다. 이 반도체 시장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SK하이닉스의 기업의 전망 그리고 가격 전략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든든한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자, 이천에는 쌀 말고도 SK하이닉스가 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반도체 이야기는 말을 해도 좀 모자른 상태예요. 좀 굉장히 또 부진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 SK하이닉스가 한 번 또 무너지면 좀 크게 무너지는 좀 흐름을 좀 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SK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는 뭐 미래 전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반도체 섹터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하락에 의한 낙폭에 의한 이런 시장에서의 종목들 조정이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 오늘 뭐 지금 뭐 SK하이닉스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본인들이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빠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SK하이닉스의 문제는 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 소크라테스도 좀 이야기를 했죠.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을 하면 SK하이닉스 뭐 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테마주 장세입니다. 테마주 장세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가 자리를 비우면은 이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다든지 뭐 물론 이제 이 엔비디아, HBM 관련된 반사이익 모멘텀을 제외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2021년도 뭐 이때까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아래 묻혀 있었던 기업이 SK하이닉스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이 나쁘다는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이제 주가를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은 철저히 삼성전자 아래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여기 뭐 관련 임직원분들이라든지 하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우리 철저히 주가만 봤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아래에 있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시가총액으로 봐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 한 발 늦었습니다. 한 발 늦다 보니까 사실 이 SK하이닉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내로 보면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급등하는데 AI 랠리, AI 반도체 이 섹터를 통해서 봤을 때 HBM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HBM 관련해 가지고 3 관련해서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양산될 블랙베리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제 HBM이 삼성전자 HBM이 납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이제 납품을 이제 HBM이 아니라 그 외에 반도체 쪽으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던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HBM이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다 SK하이닉스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도 뭐다 그러니까 원래 대장은 삼성전자였고요. 우리나라의 대장은 삼성전자였고 사자는 뭐였다 삼성전자였던 거예요. 다만 이 HBM
영역에 있어서 사자가 여기서 대장 노릇을 못하니까 여우였던 SK 하이닉스로 수급이 몰렸던 거고 이젠 뭐예요?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HBM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든지 테마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은 굳이 SK 하이닉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삼성전자로서의 수급이 쏠림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하나가 뭐다? 이 SK 하이닉스의 유일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SK 하이닉스는 지금 빠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HBM,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한다 해서 HBM, 블랙을 양상관계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가 준다고 해서 삼성전자보다 앞으로도 더 크게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믿지 말라가 아니라 과거에는 2023년도 4년도에는 독점, 국내 유일이었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수급의 분산 효과로 의해서 상승 추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뭐 차트를 보고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찌됐든지 SK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또 너무너무 좋은 종목인데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빠지면 또 빠지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요. 이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선두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또 하게 되면 확실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 HBM을 얼마나 치고 올라가느냐가 하이닉스에게도 굉장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둔화가 또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20만 원에서 들어가신 이 밥조아님의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부금쯤에 들어가신 분들 위해서 전략 부탁드려요, 쌤. 사실 뭐 20만 원대 들어갔다는 건 거의 진짜 최고점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일 리스크가 큰 곳이 바로 이런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보면은 20만 원이 강력한 지지였고요. 강력한 지지는 강한 저항 자리예요. 이 강한 저항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강한 저항 돌파를 실패하면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 저항 자리가 물량 소화 자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일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14만 원대를 밀어버리면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차트로 만약에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10만 원대를 깨지 않는 것만 버텼을 때 저는 사실 어차피 늘 얘기하는 저는 코스피 5천을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 5천을 가려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두 배는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 2배 올라간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도 뭐 2배는 아니어도 뭐 50%, 100%는 뭐 100%가 2배긴 하지만 50%, 80%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 정말 버틸 수 있다. 뭐 밥힘으로 버티든 뭐로 버티든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또 워낙 또 전망이 또 괜찮은 기업이다 보니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따라서 손절가는 10만 원 그리고 목표가 30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끝까지 밥심으로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자, 이제는 저번 주 수업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주에 우리 선생님이 전고체, 이 배터리 이야기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짧게 요약 가능할까요, 쌤? 지금 말씀드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회한다라고 하죠. 쉬었다 간다라고 표현한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고체 배터리로 지금 좀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반고체 배터리를 또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대세인 반고체 배터리로 한번 눈길을 돌려봐라라고 말씀 주셨었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도 여쭤볼래요. 이 히든 종목이 원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원준도 조금 빠졌습니다. 이거 들어가셨던 분들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원준이 지금 빠졌다고 해서 겁먹을 게 없는 게 지금 보면 이제 차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원준이라는 종목 지금도 저가 매수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유일한 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준 같은 경우 차트 보면은 지금 뭐 이게 빠졌다? 저는 빠졌다라는 표현은 지금 그냥 뭐 사실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쿵쿵쿵쿵 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잘 다듬어져야지 또 주가에 강한 상승도 나온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원준은 진짜 뭐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지만 뭐 SMR 관련되는 모멘텀도 엮이기도 하고 반고체 관련되는 모멘텀도 엮이기도 하고 모멘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8천을 안 깨면은 그냥 줍줍줍줍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번 수업의 히든 종목이었던 원준이요.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4% 정도 빠지긴 했는데요. 이 모멘텀이 워낙 또 좋은 기업이니까요. 8,000원 손절가 잡고 가시면서 끝까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가장 큰 힘을 주시는 우리 강태공 선생님, 정말 항상 제 곁에 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우리 강태공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우리 강태구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월 첫 주의 중간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요. 너무너무 또 힘드신 하루 보내고 오셨죠.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많이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밑줄 짝짝 대치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주에서 10배 이상 오를 만한 매매법을 배워볼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강의를 준비했는지,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 템베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아니죠, 3가지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늘은 템베거 사냥에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종목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오늘의 방송 주제, 자, 3년 동안의 긴 매집이 끝났어요. 옛날에 이제 경농이라든지 뭐 이런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긴 매집이 끝나면은 보통 이제 상승이 출발했을 때 못해도 5배였습니다. 크면 이렇게 10배 가까이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배까지도 상승 가능한 2차전지 대장주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이 상단에 여기 보면 QR코드, 여기죠? 저기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도 다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어찌됐든지 이 여기 하단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여러분 촬영하시면은 정말 3년 동안 긴 매집을 끝낸 10배까지도 상승 가능한 이 2차전지 관련 대장주는 무엇일지에 대한 종목도 공개해드릴 거고, 가격 전략도 알려드릴 거고, 중요한 건 사실 오늘 방송의 중요한 거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정말 10배나 오를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오늘 어떤 걸 가지고서 10배나 상승하는 걸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매집 패턴입니다. 10배라는 게 오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닌 이유가 여러분들이 애초에 매매 방법을 워낙에 그냥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 뒤에도 보여드렸지만 강태공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10배 이상, 템버거 이상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배 오를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과연 이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이냐 본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누군가는 주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좀 나쁘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에도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작전이 있고요, 블랙머니가 있고요, 뭐 돈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영화에 꼭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픽션이지 실화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 픽션이라는 건 뭘 기반으로 한다? 사실을 근거로서 기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라는 건 누군가는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뭐다?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흔히 잘 아는 큰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제가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 강태공 전문가 믿죠? 지금 시장가 사세요! 해봐야 상한가 안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다? 이 주가가
주가가 상한가 가고 주가가 2배가 올라가고 10배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이 절대적인 시장가 매수가 불가능. 그러니까 매집 패턴이 나오는 이유가 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이 매집을 하냐 봤을 때 시장가 매수가 불가능한 게 무슨 말이냐?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주가를 관리하는 큰 손들은 여러분들처럼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최소가 몇백억 단위예요. 몇백억 단위를 가지고서 주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몇백억을 시장가로 산다. 이거는 내가 주식을 수익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가로 상한가 만들 때 내 평단가는 얼마 돼요? 내 평단가도 계속 따라서 상한가 가겠죠. 그럼 여기서 수익 보는 건 누구다? 개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는요. 큰 돈을 가지고 노는 주체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시장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티가 안 나게 물량을 모아 갔다가 뭐한다. 주가를 빵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사실 이게 두 가지를 요약을 했지만 누군가는 관리를 하지만 이 관리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뭐 검은 손이 됐든지 특정 누군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처럼 100만 원, 200만 원 주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가 매수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할 수밖에 없고 이 매집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요.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짜 제가 10배 이상 수익 줬던 거 보면은 자, 제가 과거에 최근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옆에 하단이 잘 안 보일까 봐 제가 또 확대했습니다. 저 끝에 보면 5월 7일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어요. 분명히 5월 7일에 제가 삼성이 투자하는 최저평가 국내 최초 바이오 기술 보유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5배 상승한다 했어요.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 5월 7일이 언제였는지를 보면요. 자, 차트를 볼게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추천했을 때가 7,400원이에요. 7,400원에 추천을 드리고 87,900원까지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종목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사실 삼성이 지분 투자해서 뭐 추천드린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종목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이 두 발로 걷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3월 22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사실 2022년도 3월 22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주가 안 받아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되고 있어요? 2750원에 있던 종목이 뭐한다? 24만 2천원까지 10배까지 올랐어요. 10배. 시간이 걸렸지만 10배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였던 종목 중에 태성이라는 종목이 또 있죠. 태성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아, 이게 태성이 아니죠. VT라는 종목이다. VT. 자, VT라는 종목이 있고요. 자, VT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VTG MP였어요. 그래서 VTG MP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요. 3월 14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VT라는 종목으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주가 어떻게 되는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VTGMP 6,820원 추천드렸고요. 4만 원까지 거의 10배는 아니에요. 10배는 아니죠.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성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태성이라는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3년도 11월 29일 당시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차트를 봤더니 태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 태성 역시도 지금 2,530원에 추천드리고 23,000원까지 약 10배입니다. 약 10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4월 28일이에요. 1,000원대요. 1,000원대. 지금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요. 상호가 변경됐죠. 뭐로 변경되었습니까? 상호가 변경돼 뭐로 변경됐냐고 하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피노라는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피노라는 기업으로 바뀌었고요. 추천드리고 바로 이렇게 급등하면서 1,500원짜리가 17,410원까지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그래서 이렇게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뭐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 뷰노까지만 볼게요. 뷰노까지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10월 14일에 추천드리고 뷰노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뷰노 같은 경우도 차트 보면은 지금 5,176만 9,500원 10배 올랐어요. 그게 다 보여드렸죠?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요. 자, 펩트론이 최고 1085%, 레인보우 최고 1064%, 태성 최고 807%입니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최고 1500%고요. 뷰노 최고 1241%예요. 뭐다? 분명히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 다 보여줬어요. 제가 모두 다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6개, 5개만 추렸는데도 뭐예요? 벌써 다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태성만 제외하고 모든 종목 10배가 다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예요? 정말 10배 가까이 이 강의가 끝나면요. 이 하단에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촬영을 했을 때는 10배 가까이 오를 만한 2차전지 대장주를 또 준비했어요. 이 매집 패턴을 끝낸 그러니까 정말 이 종목이 궁금하면요. 이렇게 1000% 이상의 수익률, 상승률 정말 이런 종목이 있다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매집 패턴을 확인하는 어떤 종목 이 매집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 1단계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고 하면요. 개인들이 물량을 넘겨줘야 돼요. 내가 물량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 주체, 외국인이 되었던지 기관이 되었던지 어떤 뭐 검은소 누가 되었던지 내가 300억, 500억, 1000억을 모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장가 못 사요. 그럼 이 1000억을 모으려면요. 반대로 1000억치 개인들이 팔아줘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이슈 정말 강한 이슈의 모멘텀은 종목은 하한가, 연속 하한가를 가도 개인들이 절대 안 팝니다. 이거 개인들 터는 거야. 내가 털릴 줄 알고 하면서 절대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고 하면요.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돼야 돼요. 시장에서 소외되고 내 종목은 안 갈 때 뭐 한다? 개인 뭐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나 2차전지 들고 있는데 반도체만 날리는 거예요. 뭐 반도체 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만 날리는 거야. 그렇게 시장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종목 선정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이 나오는 것도 보면은 제가 차트만 대충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이 뷰노라는 종목 1000%에서 수익 줬잖아요. 제가 매수 추천드린 자리가 여기에 추천드렸는데 뷰노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생 하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락이 나오면요. 지하실로 찾아가는 게 아닌가 무서워하는데 강태구 전문가는 뭐다? 야, 이거 누가 주가 관리하기 시작했네. 이거 사야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뚫어들어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매수 타점은 언제일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뷰노 말고도 또 뭐 있다? 펩토라는 종목도 보면 어때요? 펩토라는 종목도 지속적인 생 하방밖에 없습니다. 하락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다는 건데 그럼 이 하락만 보고 사실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락만 봐도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투자지 언젠가는 수익을 볼 수 있어. 하지만 늘 뭐라 했어요? 제가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뭐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뭐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자마자 상한가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럼 보다 뭐 한다? 이 하락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수익을 나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또 몇 개를 더 확인해 봐야 돼요. 뭐를 확인해 봐야 되느냐? 두 번째예요, 바로. 이제 소외된 종목을 선택해서 매집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요. 개인들이 터는 흐름이 나와주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박스권 패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개인을 터는 흐름이 왜 중요하느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통의 개인들은요. 지금 이 매도를 하라고 하면요. 절대 안 해요. 오히려 무너지면은 막 물 타고 홀딩합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느냐? 보통 내가 100억 가지고 주가를 상한가 만들 때 이렇게 올리기로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100억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제 자기들 수익 봤다고 막 수익 봤다고 막 수익 실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매물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텁니다. 개인들이 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터는 과정에서 박스권 패턴이라고 생기는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게 검은색으로 설정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박스권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이렇게 지그재그예요. 이런 지그재그가 왜 나오냐고 하면은 자, 일단 이 바닥에 빨간 선 지켜주는 구간대가 생기는 이유 너무 간단해요. 어찌됐든지 주가를 올린다. 주가를 우리가 이게 롤링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긴다라는 거는 개인들이 달라붙게 만들고 물량을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봤어도 봐야 돼요. 야, 이 종목 애초에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었네라는 차트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구간의 차트를 박살내버리면요. 개인들이 안 달라붙습니다. 이 종목 이거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점하한가 랠리 나오다 갑자기 상한가 붙는다? 그럼 이거 상패 직전에 불기둥인가 해서 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요. 적어도 차트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1, 2, 3이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조건 죽여요. 죽이는 이유. 아까 계속 하락을 유도했다 했잖아요. 이 하락이 나올 때까지 반등 나올 때까지 개인은 안 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상승이 나왔다. 당연히 개인 안 털죠. 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버텼는데 내가 마이너스 40%왜 털어? 절대 안 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끌어올리죠. 두 번째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때 마이너스 40%대 안 팔았더니 다시 마이너스 7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이까지 다시 끌어올리니까 뭐예요? 아, 내가 저때 안 팔 때 다시 빠졌는데 이제 팔까 말까 좀 흔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대다수 또 안 팔 거예요. 왜? 내가 이 하락도 견뎠는데 이걸 또 팔아? 그럼 내가 바보하고 안 팔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여기서 또 밀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개인들 엄청난 후회, 아 내가 저때라도 팔까 해서 울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온다. 이제 파블로프의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습했거든요. 저 때도 안 팔았더니 빠졌고요. 이때도 안 팔았더니 빠졌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보통 뭐가 돼요? 절반이 파는 거예요. 최소 절반을 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이대로 날려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봤더니 개인들의 물량이 안 나왔어. 그러면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추세 이후에 나오는 뭐가 나온다? 이런 박스권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차트를 보면요. 뷰노라는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도 아까 하락이 나오고 이 급등 직전에 뭐가 나온다? 박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지금 보면 정확하게 너무나도 예쁘게 위아래 이런 지그재그 박스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해요. 정배열만 확인하면 돼요. 정배열. 이 정배열을 왜 확인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정배열 확인하는 이유가 급등, 이제 주가 급등의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냥 시그널이다 봅니다. 정배열이 나온 이유 사실은 이 5, 20, 60평의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도 상한가 가격을 정해놔요. 2,000원이 상한가랑 2,200원이 상한가랑 다르거든요. 첫 상한가를 끌어야 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가 안 나게 종가를 3% 끌어올렸다, 2% 내렸다, 3% 이렇게 막 종가를 왔다 갔다 해요. 종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캔들만 보고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종가가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단기 이평이 조금씩 올라오게 되고 정배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완성된 게 뷰노 차트도 보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뷰노 차트도 보면 이런 식으로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눌려줬다가 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뭐다? 여기서 정배열 완성되고 눌려서 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정배열을 확인하고 이제 이 급등 패턴, 매집 패턴의 이 그림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그림?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하락이 나오고 박스권을 만들고 정배열을 확인했다. 그냥 갖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뷰노 같은 경우도 다시 볼게요. 뷰노의 전체적인 차트가 뭐가 된다? 하락이 나와주고 매집, 이 박스권이 나와주고 정배열 만들고 쫙 쏘면서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거고요. 자, 펩트론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오고 정배열 만들고 박스하고 정배열 나오고 10배 가까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차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특정 주체는 얼마든지 여유롭게 모아가고 있고 하락 속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해 보세요. 100억, 200억, 300억을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끝내고 일주일 만에 끝냅니까? 시간을 공들여야 돼요. 정말 길면 2, 3년도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10배 올라갈 만한 이런 패턴에 맞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종목이 보면은 이게 지금 별로 안 돼 보이잖아요. 이거 3년짜리 3년 동안 지금 막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3년 동안 매집하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로도 엮이고 있고 보면 뭐 한다? 하방 추세 때 돌파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실 여기 과거의 고점대 하락 추세 고점대 여기까지만 올라가줘도 저는 한 4배, 5배는 봅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물량 이제 털라면 또 끌어올려야겠죠. 이런 거 끌어올렸을 때는 템베거의 종목이 될 수 있는 게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드디어 3년 만에 매집이 끝난 2차 전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이 해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 사실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에요. 백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줘도 여러분들 가격 전략을 모른다고 하면은 사는 법도 모르고 파는 법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QR코드를 좀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매직 패턴에 대한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태공 쌤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너무 힘든 장 보내고 왔잖아요. 저희 내일 장을 맞이할 때 좀 마음가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저희 허경영 씨가 정말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금 딱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딱 제 눈을 바라보세요. 행복해질 거고요. 제 손을 뭐 잡고 싶지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TV로 다 잡으시면은 분명히 힘이 날 수 있도록 제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투자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을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경영 선생님의 멘트,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질 것이고 라고 말씀 주셨죠. 여러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태공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주식시장 어렵지만 힘차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태공 선생님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참여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무료 방송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 있죠.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가능하십니다. 이 3가지 방법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